우리가 평소에는 이런 생각을 잘하지 않지만 지금은 무언가 한두 개를 반드시 사야만 하는 아주 결정적인 시점입니다. 시장을 지배하는 거대한 흐름을 보면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할 답은 명확하게 QQQ, QLD, TQQQ 이 세 가지 중 하나로 수렴하게 됩니다. 일상에서 피부로 느끼는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그저 신기한 기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의 밥그릇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동시에 엄청난 부의 기회를 창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엔스로픽의 클로드나 오픈AI의 챗GPT 최신 버전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그저 채팅으로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단 5분 만에 완벽한 색감과 구조를 갖춘 결과물을 쏟아냅니다. 예전 같으면 실무진이 서너 시간은 좋게 매달려야 했을 작업이 이제는 클릭 몇 번으로 끝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기술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조차 너무나 편하게 이 엄청난 능력을 비서처럼 부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문서 작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사나 회계사, 트레이더 같은 전문직 영역에서도 주니어 직급을 더 이상 뽑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들려옵니다. 사람들이 하던 일들을 로봇과 인공지능이 가져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냉정하고 중요한 자본주의의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일해서 벌던 돈을 이제는 컴퓨터와 인공지능이 벌게 된다면 그 돈은 과연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되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당연히 그 로봇과 인공지능의 주인 즉 그 시스템을 소유한 기업들이 모든 부를 독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승자들은 예외 없이 나스닥 100 지수 안에 모두 모여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회가 변하면 그 변화를 주도하는 특정 회사 하나를 잘 골라서 투자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 거대한 인공지능 혁명은 단일 기업의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글이 앞서가는 듯하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역전하고 다시 엔스로픽이 치고 올라오며 서로 물고 물리는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최종 승자 역시 반드시 나스닥 100 안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하나의 기업을 찍어서 도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QQQ, QLD, TQQQ를 통해 이 거대한 전쟁터 전체를 사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최근 3년 동안 나스닥 지수는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기술의 발전 속도를 보면 앞으로 5년 동안 4배 혹은 그 이상 상승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자산시장이 미친 듯이 달려간다면 근로소득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아주 참담해질 것입니다. 직장에서 남들보다 일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번다고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이른바 헨리족 즉 고소득이지만 아직 부자는 아닌 똑똑한 흑수저들이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내가 1년에 남들보다 5천만 원을 더 번다고 기뻐하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스닥 100에 투자해둔 사람의 자산은 몇 억씩 불어나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부의 격차가 근로소득으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QQQ, QLD, TQQQ에 집중해야 하는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역대급 기업들의 나스닥 상장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페이스X 그리고 오픈AI와 엔스로픽 같은 세상을 바꾸는 기업들이 조만간 주식시장에 들어올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스페이스X의 가치를 2조 달러 가까이 보고 있고 오픈AI와 엔스로픽도 각각 1조 달러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세 기업이 나스닥에 들어오면 적게 잡아도 3조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이 새롭게 추가되는 것입니다. 현재 나스닥 100의 전체 시가총액이 약 30조 달러 수준인데 여기에 이 거대한 기업들이 편입되면 지수 자체의 파이가 폭발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누군가는 비싼 가격에 상장되면 기존 지수가 흔들리지 않겠냐고 묻지만 자본 시장의 역사는 달랐습니다. 새로운 대장주가 들어오면 전 세계의 자금이 그 시장으로 몰려들며 전체의 판을 키워버립니다. 강남의 최고급 신축 아파트가 비싸게 분양되면 주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반 상승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물결에 어떻게 올라타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투자 성향과 자금 상황에 따라 QQQ, QLD, TQQQ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먼저 QQQ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투자처입니다.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부의 팽창을 그대로 흡수하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자산 규모가 이미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어서 무리한 수익률보다는 시장의 우상향을 잃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분들은 QQQ를 통해 편안하게 밤잠을 자며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습니다. 글로벌 머니 매니저들 역시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을 이 거대한 기술 독점 기업들에게 할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야성을 가지고 자본주의의 속도를 앞지르고 싶다면 QLD를 주목해야 합니다. QLD는 나스닥 100 지수의 1일 수익률을 2배로 추정합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2배 레버리지는 장기 투자 시 수익과 위험의 밸런스가 가장 이상적인 지점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미래, 즉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 기업들이 기하급수적인 돈을 벌어들일 것이라는 전제가 맞다면 1배수로는 우리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바꾸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 자본이 한정되어 있다면 QLD를 통해 적절한 레버리지를 일으켜 시장의 성장 속도를 2배로 증폭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가올 5년의 슈퍼사이클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QQQ가 있습니다. 나스닥 100의 1일 수익률을 3배로 추정하는 아주 야심찬 상품입니다. 변동성이 크고 하락장에서는 뼈아픈 고통을 수반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시장이 단순한 상승장이 아니라 기술혁명에 의한 거대한 팽창기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했듯 미래에는 소수의 10%만이 기계 위에서 부를 지배하고 나머지 90%는 기본소득에 의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진 자본이 너무 작아서 평범한 속도론 도저히 저 10%의 자본가 계급에 진입할 수 없다면 철저한 분할 매수와 자금 관리를 전제로 TQQQ라는 강력한 무기를 쥐어야 합니다. 변동성을 견뎌낼 강한 멘탈과 현금 흐름이 있다면 TQQQ는 계층 이동을 위한 사다리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여전히 끈적한 인플레이션과 높은 금리를 이유로 주식시장의 붕괴를 경고합니다. 유가는 다시 오르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은 각자도생의 시대로 접어들며 물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제학 교과서대로라면 금리가 높을 때 주식은 매력을 잃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나스닥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인공지능이 가져올 압도적인 생산성 향상 때문입니다. 물건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인건비와 부대, 비용을 인공지능이 획기적으로 낮춰주고 있습니다. 생산 비용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게 되면 금리가 아무리 높아도 기업은 엄청난 이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그 폭발적인 이익 성장을 미리 당겨서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해 금과 같은 원자재를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가져가는 것은 아주 현명한 선택입니다. 중국이나 인도 같은 국가들이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무서운 속도로 금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의 매력이 떨어진 지금 주식 5금, 이 정도의 비율로 자산을 배분하는 것은 훌륭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엔진은 언제나 주식, 그것도 미국의 나스닥이어야 합니다. 한국의 부동산도 훌륭한 자산입니다. 수도권의 똘똘한 한 채는 여전히 강력한 방어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나스닥 100과 비교해보면 확장성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한국 부동산은 한정된 땅에서 우리끼리 경쟁하며 가격을 올리지만 미국 나스닥은 전 세계의 천재들이 모여 가치를 창출하고 전 세계의 자금이 몰려들어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내가 잠든 사이에도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두뇌들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방법은 미국 주식을 소유하는 것뿐입니다. 스페인과 독일의 국민 순자산 통계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국민소득은 독일이 훨씬 높지만 실제 국민들이 보유한 순자산의 중간값은 스페인이 앞섭니다. 독일인들은 월급을 성실히 모아 자국 주식을 샀고 스페인 사람들은 젊은 시절부터 대출을 끌어당겨 집을 비롯한 자산을 샀기 때문입니다. 일찍부터 레버리지를 활용해 자산 시장에 탑승한 사람과 순수하게 근로소득만 모은 사람의 격차는 세월이 흐를수록 좁힐 수 없게 벌어집니다. 지금 당장 엄청난 빚을 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10년 후에 내가 벌어들일 확정적인 미래의 가치를 믿는다면 지금 당장 작은 돈이라도 자산 시장으로 밀어 넣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의 성향에 맞게 QQQ로 안전한 돛을 올리든 QLD로 모터보트를 타든 TQQQ로 로켓에 올라타든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의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두려워하며 뒤로 물러설 때가 아닙니다. 시장은 언제나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잔인하게 자산가와 비자산가를 나누어 버립니다. 이 거대한 인공지능의 시대에 소외되지 않으려면 오늘 당장 나스닥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의 팽창 속도를 근로소득으로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기계가 모든 것을 대체하는 세상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그 기계를 소유한 기업의 지분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미래의 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